일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요. 조금 자세가 불량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농장 그냥 농장인데 여기 계신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수의사들이 하니까 조금 뭐 신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흘러온 바를 말씀드릴 건데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것도 사업이니까 그냥 쭉 우리가 해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다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요. 원래 그 사람의 이력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정도 넣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읽어보시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지금 이 시점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회사에 수의사가 5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조직화된 컨설팅 집단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게도 지금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저희 회사만.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PRS를 맨 처음 청정화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돈회사나 이런 데에서 PRS 청정화하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작, 뭐 딥합하고 뭐 일들침하고 비트 청소하고 이런 걸 만든 조직입니다. 만든 지는 저희 회사는 2006년부터 해서 올해 20년 차 된 회사고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2010년부터 양돈장을 만들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자관광 저희 이제 대자관광 방식의 양돈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파이프스톤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파이프스톤과 유사하게 만든 거고요. 그쪽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그 당시에는 경영 잘한 사람들이 경영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걸 수익을 분배한다였는데 저희는 이제 경영하고 소유를 좀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직을 했고 직무별로 전문가들 다 배치를 해서 따로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성 때문에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는 좀 불편한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좀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업무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는 거, 회계 좀 효율화되고 법적인 오류를 좀 많이 어떻게 상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류를 좀 최소화하고 수익성 뭐 그럭저럭 유지하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누구냐면 뭐 수의사입니다. 일단 수의사고 이제 2000년 봄에 졸업을 했고요. 이제 3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6년에 이제 대자관광을 만들었고요. 주업은 뭐 양돈 컨설팅인데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다 잘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주종목이 있어요. 보면 여기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몇 명 앉아 계시는데 나는 뭘 잘한다.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주로 이제 건축에 관련된 거, 전략 짜는 거, 농장 요거 어떻게 1년차, 2년차, 3년차 흘러가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했고, 뭐 설계를 조금 하니까 표준돈사 만들 때도 조금 일을 했고, 이런 거. 이제 PRS 청정화하면서 비트 청소, 일뚫침, 돈군 폐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보급을 시작한 사람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수의사가 양돈장하면 망합니다. 제가 선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처음 농장 만들었을 때도 저 새끼들 어디까지 버티나 한 3년은 들었던 것 같아요. 실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왜 망하냐. 선배들도 망했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왜 망하냐 보면 저희가 이제 수의사들은 좋은 말로는 과학자고
뭐 나쁜 말로는 기술자, 노가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산에 가면 나무 하나하나는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산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류는 어떻게 되어 있고 큰 얼개를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커요. 수의사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모든 기술자 직군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D램 만드는 사람이 하지 않고요. 경영 전략자거나 회계통해서 대표이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원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자들은 자신만의 기술, 자신만의 경험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근데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수의학 배우고 영양학 배우고 질병학 배우긴 하는데 애석하게도 모든 뭐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한의대 뭐 다 똑같은데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기술에 맹신하고 오류를 범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실은 수의사들도 많이 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업계에서 망했어요, 실은. 이제 제가 99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양돈장에 실습가하고 관심 있어서 계속 자료 보고 했었는데 99년에 23,000호 농장이 있었어요, 실은. 근데 2000년 몇 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호가 붕괴됐어요, 그때. 그래서 뭐 그때 뭐 양돈업계에 뭐 위험 신호가 쌓였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6,000호 정도도 안 남았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도태된 거예요. 도태된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이란 게 뭐냐. 양돈장도 실은 일종의 사업체잖아요. 법인 사업체인데 저희 같은 경우 그건 법인격이 있고 그 사람만의 그 법인만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법인들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뭐 글쎄요. 경영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고 저도 경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희 리더십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 리더십을 얘기하죠. 근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자기계발서 많이 보고 했는데 결국 잘한 게 리더십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구를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의 양돈장 운영 방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거긴 한데 그냥 제가 철학 세우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좀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를 결정을 하면 그대로 그냥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개인 농장들도 계실 거고 법인화해서 하신 분들도 있겠죠.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의 어떤 사고방식이랑은 좀 벗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화를 많이 채택을 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의 기업 문화라는 게 생기는 법인데 우리만의 문화를 좀 만들자 하는 측면이 강한 거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총 3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표현은 제가 직접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는 얘기죠. 처음에 만든 게 2010년인데 이제 모든 300도 일관 사육 농장인데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저도 망했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게 돈이 없어서 부도를 나거나 완전히 생산성이 엉망진창이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뚝딱뚝딱 농장 이제 짓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초창기에. 돈도 꽤 벌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돼지화 건강 방식을 만들면서 완전히 농장의 안정권에 접은 다음에 책임자 파견하고 책임 경영을 시켰거든요. 이때 사달이 났어요, 실은. 수익성이 계속 감소하고. 뭐 농장에 돈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법인채 돈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배당할 때나 쓰지. 돈은 많은데 운영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관여를 안 하다가 내려가서 실사를 저희 사무실 홍성에 있습니다. 뭐 거리가 좀 멀은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수습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수습은 가능한데 이러려면 다시 원상태로 하려면 누군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포기. 야, 다시 조그만 농장 이렇게 세우느니 새로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한 거고요. 두 번째 농장은 여기 17년에 만든 농장인데 이제 주간 48복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안 해본 거거든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실수를 되풀이지 않게 굉장히 제도 보완을 많이 했고 뭐 그럭저럭 운영 잘 됐습니다. 최근에 고병원성 PRS 들어와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고 수습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농장은 여기를 매각하고 넘어온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한 주간 62복분만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살만한데 문제는 이제 요거 매입하고 나서 이제 낡은 농장 샀으니까 수리하고 생산성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많이 아팠어요. 사고 나서 얼마 지나서.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가 굉장히 오래 더뎠고 느려졌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니까 그 사업체도 이렇게 정상으로 되는데 한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세 개 농장, 뭐, 여기 2010년, 17년, 그 다음에 20년인데, 뭐, 잘 된 것만 자랑할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직업이 원래 컨설팅인지라, 뭐, 양돈장을 하고 싶은 꿈이야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나는 어떤 농장을 하고 싶을까?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를 곱씹으면서 이제 농장을 설계를 하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돈만 버는 농장주는 재미없고, 조금 이 농장의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농장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라 하면,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겠죠, 실은.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이게 뭐, 주인만 돈 벌어서는 안 되고, 거기 소속된 직원들도 돈 벌고, 집 사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총각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래서 시스템들을 갖추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이제 조금 제가 성향이 좀 일반 사람들이랑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실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돈은 그냥 먹고 살고 쓰고 자식들 키우고 노후 생활 할 준비. 물론 이제 그거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있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어떤 일을 벌일 때는 욕먹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돈만 벌고 싶었으면 개인 농장을 했을 텐데 그거는 저의 성향이랑 좀 틀린 것 같고, 나는 나한테 맞는 사업의 구조를 좀 짜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도 굉장히 좀 정책들이 특이하고, 많이 벌면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적게 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매년 꾸준하게 나가는 배당,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복지도 조금 자꾸 매년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뭐 젊었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오는 것들은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 구성원들이라 하면 직원들이랑도 그렇고 또 주주들이랑도 그렇고 이사회 박 터져요. 그거 한번 싸울 때 보면. 욕을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 결정 못 내면 다음 이사회하고 계속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그래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게 토론과 토의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다 같이 합심을 하자. 합심을 한다는 건 다 같이 그냥 일하자. 그래서 대표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폼나게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자 주의로 갔고요. 저도 이제 지금도 현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좀 윗사람부터 먼저 출근하고 윗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구조. 밑에 직원들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바쁘면 제가 가끔 용접하고 뭐 직원들 쉬는 날에 포크레인도 가끔 끌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소통하는 문제. 제가 뭘 원하는지를 신입사원은 몰라요. 우리 저기 임의사 팀장님이 어떤 목표를 갖고 일하는지 임의사 팀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알려줘라. 그리고 성적이라는 거는 뭐 ICT건 뭐건 간에 다 성적을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 작업들인데 결국은 한번 올라갔다 바닥치고 이걸 반복하는 건 좋지 않다. 기업이라는 건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또 혼자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항상 주지시키려고 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안기용 고모님은 너무 글로만 쓴 게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면서 수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한 건데 업무 시스템은 이제 대충 이런 겁니다. 이제 일단은 효율적으로 짜는 게 중요한데 크게 이제 직접 인원하고 지원 파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누가 빠져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다리를 부러졌었거든요. 1월 31일에 우리 농장장 허리 아파가지고 뭐 한 달 휴가 간 적도 있고 그래도 운영이 되게 크게 어떤 수익성이나 생산에 무리가 안 가게 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짜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규모가 조금 있으니까 순환 근무도 좀 많이 시키고요. 대체 인원이 항상 준비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된 인원보다 보통은 10에서 15% 정도 항상 있어요. 추가로. 그 평상시에 뭐 하냐? 평상시에 좀 놀면 되죠. 뭐 다른 일 도와주고 업무 좀 원활하게 하다가 뭔 일 생기거나 인원이 빠지거나 하면 바로 투입되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농장이 지금 현재는 2개 남았는데 3개 중에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이 돼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서 분만사에 똥치고 있고 뭐 거세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일을 지금 하진 않겠죠. 대신에 계속 대화하고 회의하고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급 시에 현장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업무. 그게 이제 제 역할이고요. 농장장은 제가 농장에 1년 360을 상주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없을 때 제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고요. 농장장님이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파요, 맨날. 제 대신 해야 되니까. 부서장들은 뭐냐? 부서원들은 항상 사고 칩니다. 업무에 숙달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수습하는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 컨설팅. 뭐, 제가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하니까, 농장의 컨설팅 제가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다 줍니다. 제가 그것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외부의 의견들, 외부의 정보들, 외부의 기술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예 이제 분리가 돼 있고, 이 사람도 되게 바빠요. 뭐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 번 올 때도 있고, 회식은 꼭 오라고 그래요. 직원들이랑 대화하고 유대관계도 가져야 되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직원이에요, 실은. 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죠. 농장의 직원과 같은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요 업무들, 우리가 이제, 뭐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양돈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부 조직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배려를 해주고 또, 이분들이 없으면 농장 안 들어간다라고, 직원들한테, 우리 생산직 직원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또 이분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 팀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한 농장에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밥 안 주면 배고파서 일 못 할 거 아니에요. 하루는 참을 수 있어서 3, 4일은 못 참겠죠.
그런 업무 때문에 식당에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기능을 강조하고 이제 분위기를 업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생산은 어떻게 지금 하냐면 뭐 1등 하면 좋게 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1등 농장에서 도드람 전산 1등 하는 농장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속된 말로. 그 농장의 사장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장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급여하고 성과급여 좀 더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망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직원일 때 해보니까. 집에도 안 가고 퇴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할 짓이 아니다. 덕분에 뭐 저도 급여도 올랐고 성과급도 더 받았겠지만 가장 희생하는 건 우리 가족. 가장 이익을 본 자는 그때의 우리 농장 대표님. 금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생산의 목표는 요 정도만 유지해라. 요 정도만. 그러면 회사 안 망한다. 왜? 우리 회사는 계속 갔으면 좋겠는 조직이지 어떨 때 잘했다가 어떨 때 망했다가 이걸 바라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전산 성적이랑 계속 공유하고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려면 30% 안에만 들어라 하면 꼭 30에서 35%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해서 한 10%, 15% 안에 들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럼 20%, 30%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생산성의 목표는 전산 많이 하죠. 제가 저희 농장 전산도 해보고 직원일 때 농장 전산도 다 해보고 또 컨설팅 하면서도 해보는데 전산은 실은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 성적이 뭐 어쩌고 논의하는 건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냥 MSY. 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농장에 분만틀이 몇 개니까 한 주에 몇 개 이상의 이유두수. 복당 뭐 12도, 13도 그런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한 주에 연평균해서 몇 두를 이유할 거냐의 목표. 그럼 한 주에 몇 개를 연평균으로 해서 몇 두를 팔 거냐의 목표. 그렇게 해서 MSY라는 얘기 자체도 실은 하진 않아요. MSY 높이려면 불량모든 다 도태하면 쉽습니다. PSY 높이려면 산차 젊게 유지하면 쉽고. 근데 그게 농장의 수익성이랑 직결되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생산성이라는 게 어떤 그 피그 플랜 이런 거에 수치 말고 회계랑 연결된 수치를 줘요. 항상. 분만틀이 우리가 A 농장이 248조가 있어요. 그럼 연평균 당신들이 이유두수를 몇 개를 할 거냐. 그래서 주평균은 몇 개다. 몇 두를 1년에 팔 거냐. 그럼 주평균 몇 개를 팔았다. 이것만 목표치를 줘요. 그걸 자꾸 모돈이랑 모돈 몇 두당 연관시키면 이상한 허수들이 자꾸 나오고 비용의 증가와 이상한 문제점이 자꾸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비용을 어떻게 절감해서 쓸 건데 그걸 항상 물어보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라. 뭐 공사나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자체 공사하고요. 농장에 가보면 엔간한 공사업체들의 공구와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 쓰니까 제가 쓰고 직원들한테 훈련시키고 그럼 이제 농장장이 하고 부서장들이 배워서 직원들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계속 이제 회의하거나 직원 조례하거나 할 때 세뇌시키는 건 뭐냐면 여기는 돼지를 키워서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다.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된다. 근데 그 수익이란 게 뭐냐? 수익은 돈만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생각보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교배만 잘 시키는 것만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은 임의사 옆에 풀 자랐으면 풀을 깎아야 될 때도 있고 뱀 돌아다니면 뱀 잡아야 할 수도 있다.
배한테 불리면은 인사사고니까 그 비용 더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리고 꾸준하게 내라. 그래야 장기적으로 기업이 배당도 하고 투자 결정도 하고 뭐도 할 때 준비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단순히 뭐 복당 몇 도 이번 달에 이후했어요. 그런 소리 나한테 할 필요 없다. 연간 수치만 봐라. 그런 얘기 해주고요. 일희일비 하지 마라. 어떨 때는 뭐 미쳐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복당 14도를 이용할 때가 있죠, 당연히. 그 달 뿐이지만. 근데 그런 거 나 바라지 않는다. 1년 12달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줘라. 하고요. 돼지를 키우는 회사지, 돼지우리가 아니다. 돼지우리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리 안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정도는 해라. 깨끗하게 유지해라. 그리고 컨설팅 다닐 때도 보면 정리정돈 잘 되고 깨끗한 회사들이 뭔가 운영도 잘 되고 수익도 발생하더라. 그건 뭐 제가 보기에 양돈장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모든 제조업체, 저기 동네에 짜장면집 다 동일한 문제 같아요. 정리정돈해라. 깨끗한 회사해라. 그리고 좀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꽃 키우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꽃도 좀 키우고 나무도 좀 심고 관리도 좀 하고 해라. 정서적인 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팀이다. 너 혼자 잘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려면 그냥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자처럼 살아라. 여기는 협업하는 데고 팀워크가 필요한 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요. 협업해야만 그 조직이 유지된다. 저 새끼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화하고 풀어라. 주먹질까지는 하지 말고. 맨날 얘기하는 거죠. 신입사원들 들으면 신신당부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직원을 잘 안 자르거든요, 실은.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단 채용하면 안 자를 거니까 당신들끼리 협업해야 돼. 내가 다 교배시켜줄 때 쌈질하는 거 말려줄 수는 없어. 어떻게든 서로 협력하고 타협점을 찾아라. 그거를 계속 세뇌를 시키죠. 이게 이제 정리정돈인데, 뭐 몇 장 사진은 그날 그냥 찍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찍은 건 아니고, 사진을 몇 장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날 이제 현장에서 대충 찍은 건데, 이제, 여기는 제가 사진 찍고, 제가 다리 다쳐서 몇 달 현장 못 갔거든요. 우리 농장장님하고 부사장님도 엄청 깨졌죠. 지저분하다고. 뭐 샤워실인데, 옷이나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자체 AI실인데, 여기 이제 가끔 점검하고, 먼지나 이제 팔이 죽은 거 이제, 있으면, 그날 담당자 이제 뒤지게 한따까리 하는 날이죠. 약장, 공구실, 뭐, 이거는 임인사, 분만사 통합창고에 있는 건데, 이렇고, 꽃 심고, 이거를 지금 농장 경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꽃 심고 나무 갖고 풀 갖고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실은. 우리 농장장님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특히 여름철에. 그놈의 풀이 비 많으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물론 저도 가끔은 하긴 하는데 미안해가지고. 올해는 못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장님이 직원들 끌고 다 해야 되는데 꼭 반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력자신데 어디서 10년, 15년 가끔 이렇게 뽑아보면 10년, 15년 했는데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 오시면 내가 돼지 키우러 왔지 풀 깎으러 왔냐고 잡초 뽑으러 왔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 회사 방침이다. 그렇게 하고 교육시키고 넘어가는 편이죠. 인사는 그러니까 이제 직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내국인 50%, 외국인 50% 그리고 최대한 내국인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엔 저희가 실은 다 100% 한국 사람이었는데 사람 뽑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바꿨고요.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런 게 안 되면 발전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외국분들하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한국 사람 위주로.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문화. 회의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회의에 가장 많은 발언을 하는 건 대표겠죠. 대표가 하겠는데, 회의를 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해야 돼. 대표도 못 바꿔. 결정됐으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오류가 생길 때도 당연히 있죠.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누군가하고 회의 소집을 해요. 그거 안 되던데? 야, 다시 회의해. 그럼 다시 회의해요. 그리고 다시 결정해. 그럼 또 그대로 가. 그거 또 안 돼? 회의하기 직전까지는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회의해서 결정될 때까지. 그런 방식을 유지를 해요. 이게 독일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보니까. 제가 독일계 회사를 다니면서 본 문화인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회의가. 실은. 필요 때때로 모이고, 어떨 때는 부서별로, 어떨 때는 부서장별로, 어떨 때는 전체, 어떨 때는 컨설팅만 따로, 직급별로 따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사무실을 꾸릴 때도, 이제 공간이 좀 있길래 이렇게, 일반 사무직들처럼 다 책상을 그냥 놔줬어요. 책상 놔주고 자기 자리 만들어주고 컴퓨터도 다 놔주고 하니까, 물론 이 컴퓨터를 가지고 오락을 하죠. 주식 차트를 보든지. 업무에는 잘 안 쓰고. 근데 이제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서 작업도 좀 원활해지고 서로 메일 보내고 뭐 토의하고 자료 뽑아보니까 이렇던데 뭐 회의하다 뭐 바로 뽑을 때도 있어요, 실은. 그렇게. 이게 현장 직원들이 쓰는 현장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해봤고요. 인사고과는 그냥 기업처럼 똑같이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렇게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순환 근무하고 급여 1년에 딱 한 번만 올리고 뭐. 근데 이제 급여 올릴 때는 이제 다면 평가를 해요. 제가 저기 앞에 있는 부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좀 덜 주고 쟤는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건 안 하고, 일단은 부서원들 올릴 때는 부서장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올려줘요. 올리든지 동결하든지 뭐 많이 올리든지. 부서장들은 어떻게 하냐? 농장자님하고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 왜냐하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농장장은 어떻게 하냐? 부서장들 의견 들어봐요.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구 하나가 독단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상도 내릴 때, 벌칙을 내릴 때도 문서화돼 있고 규칙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럼 이사회 소집하는 거죠. 문서가 없으면 이사회 소집해서 다시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규칙들이 쌓인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놔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보니까 그걸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다 공지를 해줘요. 미리미리.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만사항이 있으면 접수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직원을 뽑을 때는 일단 뽑으면 면접을 잘 보려고는 하는데 다 걸러낼 수는 없죠. 여러분도 다 똑같죠. 저도 그렇고. 다 걸러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 회사의 정책이고. 그러니까 안 자른다가 정책이에요. 굳이 잘라야 되면 수습기간에 잘라라 하는데 제가 안 잘라요, 실은. 누가 자르냐면 부서장들이 잘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규칙이랑 안 맞아요. 자꾸 뭐가 안 될 때. 그럼 이제 1차로 와요. 대표님, 보통 이제 부서장이 농장장 거쳐서 저한테 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분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아니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이제 반려. 그럼 가서 시무룩해서 또 어쩌고저쩌고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럼 두 번째 와요. 그때도 반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찾아오면 이제 결국은 제가 나서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의견 이러이러하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는 구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뭐 자른 거는 농장 만들고 초창기에 술 먹고 누가 다 뜯어 패서 그분은 직접 해고를 하긴 했는데 가능하면 이런 제도를 채택해서 안 자른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자르게 되더라, 결국은. 결과적으로. 초보자는 새로 오는 모든 사람은 그냥 초보다라고 인정을 하자. 급여는 더 많이 줄 수 있어도 그게 뭐 대학을 갓 졸업한 분이나 10년을 하신 분이나 20년이나 하신 분이나 그냥 초보자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규칙과 문화를 계속 가르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려면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계속 도와주고, 계속 면담하고, 그 다음 부서 의견을 계속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이 자른다고 했잖아요. 누가 잘려나가느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0년 이상 경력직인데, 이제 외국인들만 데리고 일하셔가지고 토론하고 뭘 협업하고 이런 게 익숙치 않아. 이런 분들 그냥 이렇게 적응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나 책임자였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농장 사장님은 한 달에 몇 번 와서 나랑 얼굴만 보고 가. 이런 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이거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어떻게 해야 돼 상의하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뛰쳐나가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되게 좋아요. 규칙대로 해주니까 뭐 사장 마음대로 뭐 즉흥적인 거 없어. 거기 있는 거 다 읽어보고 그대로 하면 돼. 성과급도 대충 다음 달에 얼마 나오네 이거 이미 알고 있어. 언제쯤 뭐 주겠네 우리 사장. 그게 다 명문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분들은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 제가 보니까. 급여는 시간이 짧네요.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급여는 뭐 일반 기업처럼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고요. 성과급여는 안 주진 않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받는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꽤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다 수치화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2분기 끝나면 얼마 받는지를 대부분 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직원을 뽑고 또 뛰쳐나가시는 분들을 보고 이제 고민을 한 게 뭐 때문에 그만두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급여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더라. 보니까 쉬는 날이 부족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해서 이제 잘 안 오는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 직원들 간의 어떤 불화 또 내가 지쳤어 심적으로 그래서 자꾸 그만두더라. 또 자기는 농장 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자기 개발 잘 안 되고 내 친구들에도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쓰는데 인원은 저희가 한 10% 항상 더 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 있고 부상, 질병 저도 그렇고 또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직원들 2명 이제 올해 1분기에 갔다 왔는데 양동장 직원들도 해외여행 가고요. 저기 일주일씩 휴가 가고 해야 돼요, 실은. 그게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물론 이제 농장주들만 가죠, 현실은. 야, 나 저기 그 미국에 한 2주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농장 잘 지키고 있어. 그게 지금 현실인데 직원들도 가야 된다. 직원들도 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인원을 좀 더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 뭐 긴급 사태가 생길 때 빠르게 대처도 되고 그렇더라. 그리고 이제 훈련, 학습, 토의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직원들 내국인들이요 한국 분들이 지금도 한 반은 엑셀 못 써요. 오면 그거 가르치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이런 직원들은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하는 거는 결국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우리 농장의 경영 풍토가 뭐다를 알려주는 거를 해야 되겠더라 싶습니다. 그래서 저게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계속 반복하고 저도 하고 농장장님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한 반복하는 게. 돈은 뭐 성과급도 주고 뭐 가끔 기분이다 하고 줄 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규칙에 따라서 주고요. 다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상여금도 주고 어떨 때는 뭐 자동사에 뭐 공사했다고 해서 그냥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급합시다 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다 명문화를 해주고 첫 번째는 왜 준다 명문화 해주고 왜 준다를 가르쳐 주고요. 당신들이 뭔가를 했으니까 준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공짜는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자주 나가요. 생각보다는. 나가는데 그게 그냥 애따 하고 주면 꽁돈이고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뭐 때문에 우리가 개선이 됐으니까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성과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산에 대한 것들, 공사에 대한 것들, 뭐 중요한 거 이렇게 진행하면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비용의 낭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복지는 젊은 친구들은 복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20대 직원들도 있는데 좀 직원들을 즐겁게 하는 거, 또 지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지금 저희가 주 5일제가 목표인데 아직 못했어요. 실은 아직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해답을 못 찾은 거죠. 주 5일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 이제 방식은 다 틀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만의 방식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주 3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쉬는 조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렇게 해서 2주에 3일 정도 쉬고 추가로 휴가 주고 무급휴가도 되게 장려하는 편이고 그런데 뭐 경조사 이런 건 다 명문화해서 휴가 주니까 뭐 포상휴가도 있어요. 실은 뭐 강제로 일주일간 내 눈에 띄면 뒤져. 뭐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강제로 쉬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자유롭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일반 기업들은 이런 거 하잖아요. 임직원 자녀들 학자금 주고 여기 막 큰 양돈장도 아마 하시는 데들 있을 거예요. 그 이미 하고 있고 아마 조금 특이한 게 이런 건데 이제 저희는 자기개발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설명드릴게요. 야유회도 가고 상주회도 하고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인데 이 회사 돈을 주진 않아요. 회사 카드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 목표는 그거죠. 개인이 행복해지고 잘 쉬어야 회사도 업무 효율이 좋아지고 잘 된다라는 주의라서 만든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1인당 한돈 있어요. 무한정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이게 연령대별로 틀립니다. 해보니까. 60대 이상인 분들은 압도적으로 건강검진 비싼 거,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써요.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중간층, 취미활동 뭐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볼링 하러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주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압도적으로 줘요. 여자친구랑 뮤지컬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타이 마사지 하러 가고, 뭐 이상한 마사지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러 가고 이렇게 이걸 회사 돈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년 해달라는 게 자꾸 늘어서 자꾸 이제 이게 항목이 바뀌긴 하는데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먹고 마시는 거는 잘해줘야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농장에서 일해보니까 일 많이 하는 놈이 가장 많이 먹고요. 많이 먹은 다음에 또 배고파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먹는 거에는 이제 비용의 한도가 없어요. 회식도 되게 비싼 데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여기 식당에도 비용의 한계선이 없어요. 실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 해줘라. 대신 이제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힘들죠. 맛있는 거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업무용 간식은 뭐 커피차가 농장의 대부분인데 뭐 이런 거 그냥 다 나가요. 컵라면도 과자,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나가고, 뭐 여름에 과일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다 나가고 하고요. 회식의 이런 회식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회식이 있고 그런데 전체 다 회사에서 지원. 10원도 회사 개인 돈 쓰지 마라. 어쨌거나 회사 직원들끼리 모였을 때 그렇게 하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안 가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한 달에 4-5번씩 가더라고요. 요즘은 안 가요. 잘해야 한 달에 2번 가더라고요. 귀찮대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게 실은 일반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업계가 아직 잘 안 하더라 정도 뿐인 거죠. 제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자꾸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조에도 마찬가지. 일반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양돈업계에서 잘 안 할 뿐이죠, 제가. 축산업계에서 아직 도입이 늦은 거고. 우리가 조금 이제 1차 산업이다 보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의 종사자들보다는 조금 느려요. 어떤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그걸 자꾸 이제 조성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뭐 농장이 잘 되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으니까 뭔가가 꾸역꾸역 유지가 되고 뭐 돈 벌면 배당도 하고 하겠죠, 지금. 저희 회사들도.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발전하려면
결국은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대표, 등기임원, 농장장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고 토의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걸 이 밑에 하부 조직원한테 내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경영주나 저 밑에 직원, 말단 직원까지 목표가 똑같으려면 결국은 계속 소통하고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성적이 뭐 다른 농장이랑 똑같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을 때도 있었고요. 아주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다 동일합니다. 저희도 동일한데 최근에 이제 몇 년에 실은 성적이 정체돼 있었어요. 이렇게 쭉 보면 그대로 가다가 뭐 이제 작년부터 좀 나아졌다가 한 농장은 또 PRS로 맞아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요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아프니까 농장도 아프고 성적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산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부터 내가 돼지 키우는 재능이 조금은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맨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어쨌거나 그걸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일단은 아프니까 똑같이 다 같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농장도 아프고 성적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의 취약점이다. 제가 보기에. 노출된 거라고. 다만, 제가 이제 죽기 살기로, 중리산이 했었어요, 실은. 중리사에 몇 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제 운영 시스템을 이제 비교적 좀 이렇게 잘 정교하게 짜놓으니까 배가 침몰하진 않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일단 건강하시고, 몸 잘 챙기셔야 자기의 조직을 열심히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제가, 물론 뭐 여기 저희 회사 오신 분들도 있고, 농장에 직접 와보신 분들도 있고, 뭐 있는데, 원래 제가 말이 엄청 퉁명스러워요, 실은. 이제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 겉바속촉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뭐 연락도 제가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 자리 이렇게 저희가 20년 동안 하면서 돼지건강이라는 회사도 20년 동안 성장을 했고, 농장들도 계속 꾸역꾸역 성장을 해서 버텨나간 게 실은 이제 저만의 몫은 아닌 것 같고, 저랑 같이 일해준 많은 동료들, 그리고 우리 회사 임직원이 아니라도 밖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여태까지 유지되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자리니까 특별히 감사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직원으로서 농장에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영감을 받았겠죠. 거기 이제 지용진, 이기풍, 이정학님, 누군지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특별히 감사하고 싶고, 사업 개시 이후에는 저희 사업의 어떤 모델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많이 도와주신 이 심원영, 김부모님한테 특별히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저희가 농장 내부 사료차거든요. 외부 사료차는 밖에서 그냥 붓고 가고, 경사지에 있어서 밖에 사료빈에서 다 밀 수가 없어요, 농장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붓고 간 사료를 저희 내부 사료차가 이제 이렇게 운송을 하는데, 거기에 써붙인 건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